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1번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봐서 제일 쉬운 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일단 1번에 봤더니 라운드 다운하고 디에버러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라운드 다운이라는 게 뭐예요? 반올림하는 건데 다운은 내림하는 거, 업은 올림하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하고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릿수가 나오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자릿수가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에요. 얘는 다운이니까 내림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라운드 다운은 내림, 그 다음에 자릿수가 나오는데 0은 정수,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1은 한 자리 표시예요. 2는 두 자리 표시, 소수점 자리. 소수 한 자리 표시, 2면 소수 두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내리고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함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 무슨 함수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뒤에 에버러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에버러지 그러면 뭐예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통상 여기서 얘기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 건데 얘는 디에버러지니까 평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디에버러지에서 첫 번째 인수가 뭐라 했어요? 표 전체. 두 번째가 계산할 범위. 세 번째가 뭐예요? 조건 범위. 그래서 DB 함수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하라 했어요?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거나 입력해서 사용하라 했어요. 요 함수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뭘 또 새삼스럽게 적으세요. 다 적어 드렸잖아요. 하고 구박을 해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표 1에서 대리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이 들어가 있는 매출액에 서울이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가 있네요. 요 3개의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는데 100의 자리에서 내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표시하는 예를 보세요. 14980을 14빵빵빵으로 바꾸라 했어요. 빵이 몇 개 있어요? 3개. 마이너스 3입니다. 100의 자리에서 내림 1, 10, 100 마이너스 3. 동그라미 3개. 조건을 여기에다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열번호가 하나, 둘, 셋. 조건이 대리점인데 여기다 쓰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 범위가 여기에요. 여기를 써도 사용해도 답이에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조건 범위라는 건 여기랑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산할 열번호는 3, 조건 범위는 여기를 지정하셔야 돼요. 여기 지정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럼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C12셀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늘 DA. 자, 뒤에 에버러지가 나왔나요? 자, 함수를 선택하는 건 더블 클릭이나 탭이라 그랬어요. 자, 뒤에 에버러지 나왔어요.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표 전체. 그래서 A2에서 C11을 범위 잡으시는 거예요. A2에서 C11. 자,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FX 누르시고 바로 첫 번째 인수는 처리했기 때문에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탭. 계산할 열번호가 몇 번? 3번. 탭. 조건 보니까 마법사 들어가고 탭하시고 계산할 열번호 3 쓰시고 또 탭하시고
세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 범위. 어디에? 대리점이 서울. 그럼 얘가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뭐 하라고요? 100의 자리에서 내림. 내림이라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소수점 자리, 0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나왔잖아요. 이 값에 대한 내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는 다음에 가서 는하고 D 사이에 가서 라운드 다운을 넣는 거예요. ROU 라운드 다운 하고 밑으로 내리시고 탭 하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두 번째 마법사를 쓸 때는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옮기고 나서 Shift F3 하고 첫 번째 인수는 처리를 했어요. 계산을 했잖아요. 값이 나왔잖아요. 탭하고 자릿수로 지정하는 거예요. 100의 자리니까 1, 10, 100 세 번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건너뛰고 2번 건너뛰고 3번 건너뛰고 4번 건너뛰고 2번, 3번, 4번이 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바로 못 풀어요. 그러나 이제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푸실 수가 있는데, 자, 5번 문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먼저 분석하라 그랬어요. 자, 5번에 내려왔어요. 5번에 내려왔더니 SUMIF가 있어요. SUMIF. SUMIF가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잖아요.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가 따옴표 안에 조건을 쓰는 거죠.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데, 얘는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죠. 에버러지가 나오면 평균을 구하는 거고, 썸이 나오면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 전체가 아니라 범위를 지정하여, 그러니까 표 전체로 조건을 만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 범위 안에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ABS가 나왔는데, ABS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여기에 값이 들어와요. 값이. 그럼 얘는 절대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절대값이라는 거는 123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123으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12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123으로 표시해줘요. 그러니까 즉 얘는 음수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수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ABS는. 그러니까 음수값이 나오면 음수값을 양수로 바꿔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ABS라는 것이 뜬금없이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으로 들어갔는데 ABS가 뭐지? 5번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여기서 는 ABS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절대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모르겠으면 마법사를 들어가. 인수가 하나잖아요. 절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값을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절대값을 해주는 거예요. 인수가 하나짜리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5번 문제 보면 성별이 남자인 점수의 합계와 성별이 여자인 점수의 합계 차이를 절대값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점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의 합계 빼기 여자의 합계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시험 보면 여자들이 점수가 좀 높다 그러죠. 더 우수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차이값을 구할 때 양수, 음수 구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 값이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그 값이 필요한 거지, 뭐 마이너스 30이야 이런 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꿔서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남자의 평균, 남자의 합계와 여자의 합계를 구해서 빼는 거예요. 먼저 우리 D맥시멈 빼기 D미니멈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UMIF를 2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C37에 갖다 놓으시고 는 SU 썸이 하시고, 자, 성별 중에서 남자, 성별 중에서 여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 범위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일단 글씨를 씁시다. 남, 조건은 직접 입력하거나 이럴 경우 주소를 지정해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계산할 범위. 계산할 범위. 그럼 얘가 353.7이에요 하고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빼기 썸이프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성별 범위에서 첫 번째 인수는 성별의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요번엔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 그래서 여기다 여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만 틀린 거예요. 조건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된 거죠. 그러면 얘도 원래는 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고 남을 여로만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0.3이 나오잖아요. 이 값의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없잖아요.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맨 앞에 갖다 놓고 ABS 탭하시고 커서 왼쪽을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보면 얘는 지가 알아서 이제 마이너스 10.3이라는 값을 처리를 해서 10.3이라는 값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인수가 이미 채워졌잖아요. 넘버, 값.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음수가 양수로 바뀌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썸이프에 의해서 남자의 합계를 구하시고, 두 번째는 빼기 하신 다음에 여자의 합계를 구하시고, 그 결과를 ABS에 의해서 뭐를 한 거예요? 음수를 양수로 바꿔준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이 두 문제는 꼭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셔갖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1번, 2번과 3번, 4번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걸리신 분들은 떨어지기가 쉬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떨어지기가.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제가 먼저 한번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2번 문제는 첫 번째 나온 함수가 if예요. 자, if는 뭐 하는 거예요? 조건식을 판단해서 그 값이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랭크 함수가 나왔죠. 순위를 구하는 거죠. 첫 번째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지정을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를 쓴다 했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방법. 그래서 방법 0은 큰 수의 1등, 이걸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 가능해.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넣는다 해서 오름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얘는 기록 경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주 함수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추주는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죠. 그리고 그 번호가 1일 때 뭐 할까, 2일 때 뭐 할까, 3일 때 뭐 할까 해서 (127일) 때 뭐 할까,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함수가
추주 함수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골라 쓰세요 하는 말이 없어요. 골라 쓰세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를 다 써야 돼요. 그럼 문제를 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2번에 보면 여기 평균이 있단 말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 2위, 3위는 1등, 2등, 3등을 놓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래요. 그러면 평범한 함수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랭크라는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죠. 랭크라는 함수를 위해서 순위를 구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순위를 비교할 범위 절대 주소고 큰 수의 1등을 넣어서 이렇게 순위를 구해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 나머지는 공백을 넣으세요. 그럼 중첩 2% 풀으면 돼요. 그 다음에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하고 나머지를 공백을 하는 추주함수로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랭크와 2% 풀어도 답이 나오고 랭크와 추주로 풀어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추주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1등, 2등, 3등은 값에 따라서 등수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해가지고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true, false를 하는 거예요. true, false를.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3일 때,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을 쓴다는 건 뭐예요? choose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choose에 들어가서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if 함수에 들어와서 나머지는 공백으로 넣어주세요 하는 형태의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이걸 머리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맞으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나온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순위를 구한 다음에 if 함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true, false를 만들어야 될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f와 랭크를 쓰면 중첩 if, 랭크하고 choose를 쓰고 그냥 선택함수 풀어야 되는데 얘는 세 개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 2등, 3등만 표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3등 이내에요 하고 참거짓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값이 참일 때 추주 함수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을 처리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돼요. 3번 문제도 먼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작업하지 마시고 3번 문제도 먼저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함수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dmaximum하고 dmaximum이니까 앞에 d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란 말이에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형식은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표 전체. 두 번째가 계산할 열번. 세 번째가 조건 범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수료할 때 제가 물어봐요. dmaximum 함수가 인수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저렇게 잡고요. 주고요. 말은 못하는데 문제는 푸세요. 그렇게 반복이 되셔야 돼요. 대드리면 외우고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까 dmaximum은 한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vlookup이니까 수직 찾기 참조 함수잖아요. 수직 찾기 참조 함수. 그래서 vlookup을 넣어주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뭐예요? 뽑을 열 번호를 넣어주시고, 네 번째가 이렇게 네 번째가 나오는 게 유사일치할까요? 정확하게 일치할까를 true, false로 써요. 여기가 방법이에요. 방법. 0은 방법 0은 오늘따라 이렇게 오타가 많네.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예요. 근데 언제 쓴다고요?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얘는 생략 가능하고 작은 값으로 찾아가는데 구간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기 3조가 나오면 뭐를 먼저 확인하시냐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 얘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찾으려는 값은 하고 얘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찾으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얘는 메인이 V루겁이에요. V루겁. 근데 찾으려는 값을 D맥시멈에 의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찾기 참조가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서 찾아라. 근데 이 문제는 찾아서 뽑을 범위를 따로 주어진 게 아니라 표 안에서 찾아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가 캠핑용품, 분류가 캠핑용품, 조건 범위는 여기겠죠. 디베이스를 먼저 합니다. 이게 찾으려는 값이에요. 캠핑용품 중에서 판매 실적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찾아서, 그러니까 D맥시멈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수가 198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값에 해당되는 제품명을 뽑아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찾으려는 범위가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찾아서 뽑을 범위가 따로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 전체에서 분류가 캠핑용품인 판매 실적의 최대값을 찾아서 그 최대값에 해당되는 타월 세트를 뽑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채우는 작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칸에서만 구하는 거잖아요. 한 칸에서 하나의 쉘에서만 값을 구하는 것은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를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넣어도 틀렸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V루겁, H루겁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따로 이렇게 존재해서 여기서 뽑는 거야 이러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표 안에서 내가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가 찾으려는 값이 D맥시멈에 의해서 최대값을 찾아서 그 값에 해당되는 제품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D맥시멈을 합니다. 같이 한번 더 할 거예요. DM에 의해서 표 전체 범위를 잡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조건은 분류가 185네요. 캠핑용품의 최대값이네요. 제가 욕실용품을 봤네요. 타월 세트가 아니네요. 185니까 여기 자석 행거가 나오겠네요. 확인하시고 그 조건에 맞는 최대값이 나오면 이 값을 이용해서 V루겁에 의해서 여기서 찾아서 뽑을 거야. 한 칸에서 한 쉘에서 값을 구할 때는 절대 주소를 안 넣어도 돼요. 넣어도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야. 얘는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써요?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자석 행거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D베이스 함수도 알아야 되고 Vlookup도 알아야 되는데 Vlookup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표 안에 있다는 거. 하시고 좀 보세요. 얘도 또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그 물결 if 함수의 변형 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요거는 D맥시멈을 먼저 처리하시고 찾으려는 거. 항상 Vlookup이 나오면 아까 여기 적은 것처럼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 찾으려는 값은 어떻게 하지? 요걸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구매 횟수가 어쩌고 나왔는데 일단 에버러지와 엔드와 if가 나왔어요. 아, 이건 단순한 if문이네요. 자, 에버러지는 뭐 평균이잖아요. 범위 주어지고 얘는 평균을 구해요. 그 다음에 end라는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죠. 조건 3 해서 255개까지 나와요. 모두 참일 때 참이 되는 연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예요. if 함수. 그래서 얘는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 뭐 할까를 처리하는 함수예요. 아,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잘못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1번, 4번, 5번은 풀 수 있으셔야 돼요.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은 풀 수 있어야 되고 2번과 3번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3문제라 그랬잖아요. 이 3문제를 풀 수 있게끔 좀 실력이 올라오시면 돼요. 자, 구매 횟수가 여기 구매 횟수가 있어요.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적립 금액이 있는데 적립 금액이 평균보다 크면 이 조건 2예요.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에요. 적립 금액이 적립 금액 평균보다 커요. 그러면 MV지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if 함수에 조건이 여러 개인데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처리하고 AND를 추가하시면 돼요. 즉, 첫 번째 조건은 구매 수가 200 이상이에요. 두 번째는 적립금액이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적립금액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얘가 평균보다 커요. 얘가 평균보다 커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값의 범위는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돼. 이게 절대 주소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먼저 하는데 는 하시고 첫 번째 적립금액이 있잖아요. 얘가 평균보다 커요 하고 에버러지를 넣어서 에버러지 뭐 마법사 쓸 필요 없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true, false가 나와요. 근데 얘를 따당 하고 채우고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평균의 범위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평균값의 의미가 틀어졌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아, 여기가 절대 주소구나 하고 바꾸고 다시 따당 채워서 보면 밑에 내려가서 수식을 하게 했더니 평균값의 범위가 따라 내려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야 아니야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채워서 밑에 가서 수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러니까 if 함수에서 절대 주소를 넣냐 안 넣냐 이게 또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조금. 그러면 평균값에 해당되는 true, false를 구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AND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구매 횟수가 크거나 같다 200.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구매 횟수가 하는데 거기에 뭐였어요? G16에서 G25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하냐면 G16에서 G25를 범위를 잡고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 if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1대1 비교를 한다 그랬죠. 1대1 비교. 첫 번째 나온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에요 하고 판단을 해서 true, false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에 의해서 3일 때 6, if 함수는 이렇게 true, false를 해결하고 나면 통상 문제가 쉬워요. 3일 때 뭐 하라 했어요? MVG. 거짓일 때 뭐 하라 했어요? 공백. 공백은 따옴표 2개 연달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할 때는, 이 문제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건이 2개가 있는데 계산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로 두 번째 조건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 놓으시고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놓으시면 돼요.